이 시간에는 불대수와 논리회로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죠. 논리회로 설계하는 문제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입력값하고 출력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불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이 불 함수를 나타내는 불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불식을 여기서 만들어지는 불식은 스탠다드 폼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최적의 불식, 다시 최소의 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과정에서 우리가 불식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으면은 최소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불식을 가지고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논리회로 설계 문제에서부터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대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대수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대수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대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초점을 우리가 수학의 이론 체계, 불대수도 수학의 대수 체계 중에 하나인데 불대수를 통해서 수학의 이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수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수학의 이론이 그렇듯이 수학의 이론의 출발점은 우리가 보통 공리라고 얘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엑시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리라는 말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공리라는 거는 정의를 말해요.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출발점을 정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겠다 하는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대수는 이런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불대수의 집합은 0하고 1로 이루어진 집합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연산을 정의를 하고 있죠. 잘 아는 보수, 그 다음에 합, 곱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연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요. 보수는 그 원소 0하고 1 두 가지의 원소밖에 없으니까 그 반대값, 나머지 값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합은 이렇게 주어지고 곱은 이렇게 주어지죠.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연산이 있으니까 이 연산이 겹쳐서 나올 때 그 우선순위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연산의 우선순위는 보수, 곱, 합의 순서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순위, 함순위 하는 내용도 불대수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변수는 당연히 0과 1의 값을 갖는 변수가 되겠고 함수는 변수를 구성된 것이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변수가 이제 n개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차수 n의 불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불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불식의 정의는 재기적, recursive definition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그 변수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불식이 돼요. 그러니까 0, 1 혹은 변수 하나하나는 각각이 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식이 보수, 곱, 합으로 구성되게 되면은 요 각각도 불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 불식 하나 불식이 되죠. 불변수 하나 불식이 되고 불변수, 불값 하나하나가 불식이고 곱으로 연결됐으니까 이 자체도 불식이고 불식이 합으로 연결됐으니까 불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는 모든 식들이 불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불함수가 이런 식의 불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은 이때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불함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진리표라고 얘기하는 걸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 입력값이 있고 변수가 3개니까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니까 8가지가 나오겠죠. 8가지 경우에 입력값에 대해서 부울식을 계산해 보면은 이러한 출력값을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은 부울식에서부터 부울함수를 나타내는 진리값, 부울함수의 값 t부를 여기서 나타내는데 그 반대로도 우리가 입력값과 출력값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부울식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부울식에서의 항등, 자, equivalence,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거. 우리가 equal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부울 함수가 있을 때 그 부울 함수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서로 값이 같다면은 그게 부울 함수는 결국 같다는 얘기죠. equivalent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부울 함수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식의 항의 개수라든지 모양은 다르더라도 결국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함수의 값이 같다면은 두 개의 함수는 같은 것이다,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정의해 가지고 부울 대수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뭐 이름들이 있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기본적인 식들이 성립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0, 1 관련해서 성립하는 법칙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부울 대수에서도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그대로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드모르강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법칙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던 부울 대수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 정의에서부터 이런 법칙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그 정의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서 보인다면은 여기 XYZ 값에 대해서 좌변이죠. 그러니까 좌변의 값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우변의 값이 돼요. 그러면은 XYZ 값에 대해서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값은 결국 뭘 가지고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부울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두 개의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식을 부울 대수의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할 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연산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진리값을 만들어서 같은 거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증명된 명제 요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증명된 명제에서 뭐 어떤 것들은 규칙이라고 부르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지금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진리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성립한다고 증명된 규칙을 가지고 식이, 그러니까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항등 법칙이에요. 앞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분배 법칙이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교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은 0이 되죠. 앞에 법칙에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x가 돼. 그래서 이미 증명된 명제, 규칙에서부터 그 규칙을 이용해서 그 명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학의 체계가 지금 부울 대수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가장 먼저 정의, 액시엄이라고 공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정의죠. 약속이죠. 이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명제를 증명해 내고 때로는 이거를 규칙이라고도 부르고 룰,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는 가장 처음에 출발점이 됐던 정의 혹은 먼저 증명됐었던 명제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명제를 참인 명제를 또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명제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명제는 우리가 또 정리, theorem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제들,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증명된 참여 명제들, 이것이 수학에 있어서의 이론 체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앞에서 우리가 연역법에서 봤었던 연역기납법 얘기할 때 연역법에서 봤었던 연역법에 의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수학은 철저한 연역법에 의해서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들, 그러한 명제들로 이루어진 체계가 이루어진 이론 체계가 수학에 있어서의 이론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규칙을 잠깐 눈여겨보면은 부울대수 경우에는 1과 0이 0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도 플러스하고 곱하고 합하고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가 엇갈려 나타나는 거, 대칭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쌍대성 원리라고 대칭성 원리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쌍대성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영어로는 duality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면은 요 명제하고 요 명제 여기 둘 다 참인 명제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가 합이 곱으로 바뀌었고 0이 1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 명제도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그렇게 바뀐 명제도 참이 돼요. 요거를 이제 쌍대성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를 쌍대, 듀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성립하는 거를 쌍대성 원리라고 쌍대인 경우에도 항등성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참일 경우에 쌍대인 경우에도 항등성이 유지되는 그 원리를 쌍대성 원리라고 얘기를.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은 쌍대로 바꿔보면은 x 플러스 y는 플러스는 곱으로 되죠. 곱이죠. 요거는 합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쌍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대는 마치 거울이 있으면은 1은 반대편에 0이 있고 곱은 반대편에 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쌍대성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거를 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곱이니까 x 플러스 g 프라임 되겠고 요거는 x 플러스 0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는 곱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연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줘야죠. 지금 요 경우에 요게 먼저 연산이 되는 거죠. 합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괄호로 먼저 연산을 하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놈의 쌍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 함수 값이 주어졌을 때 불 함수 값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입력과 어떤 입력 값에 대해서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함수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부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스탠다드 폼으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항이라고 하는 영어로 민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항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변수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자, 요 3개로 구성될 수 있는 항들이 일단 x1, x2, x3 곱으로 해서 이 변수들의 곱으로 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요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1 프라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1, x2 프라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보수에 이런 형식의 항들이 나올 수가 있죠. 곱으로 표현할 경우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항, 민텀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최소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최소항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합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최소항을 합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곱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논리합, 그러니까 합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논리 합 형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부을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하면은 어떤 이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값이 1이 되는 입력 변수들 값의 최소항들 합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논리 합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울 함수의 부울식이 되는 거예요. 부울 함수를 표현하는 부울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부울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은 부울 함수의 출력값이 1이 되는 이 경우에 이제 최소항은 1이니까 x, y가 1이 y. 지금 이 경우에는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x가 0인 경우에는 x 프라임 보수를 취하고 y가 값이 1이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0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0인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취하고. 자, 이렇게 세 개의 최소항이 있죠. 요거를 논리 합이니까 x, 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입력값이 3개예요. 입력 변수가 3개예요. 그때 출력 요 부울 함수의 값이 1이 되는 것이 여기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에 최소항을 구해가지고 그걸 논리 합으로 표현하면은 요 부울 함수의 부울식이 되겠죠. 그럼 요때 x, y, g의 값을 보면은 x가 1이죠. x 그대로고 y가 1이니까 그대로고, 그다음 g가 0이니까 때는 g 보수를 취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x가 0이니까 x 프라임 y g 프라임 두 개의 항을 논리 합으로 표시를 하면은 요 부울 함수의 논리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울 함수를 부울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1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각각에 대해서 입력값이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 최소항, 이 경우에 최소항, 이 경우에 최소항을 구해가지고 그걸 논리 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함수의 부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제 부울식은 제일 간단한 부울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항등할 때 얘기했지만은 어떤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부울 함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가장 간단한 부울식으로 표현한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이거를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죠. 그 과정이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커너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여기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일단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 형식으로, 그러니까 논리 합의 최소항의 논리 합의 형식으로 표현한 요 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요거를 일단 가장 간단한 식이 있으면은 바꿔야 되겠죠.